네, 혼란한 시장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썰을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단타장인 링컨님, 네. 오늘 시장은 뭐 사실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시장 좀 보셨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제도 전강 후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좀 불안해하시는 심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어제의 하락을 다시 또 메꿔주는 상승을 오전에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뭐 9월의 낙폭이 강해서일지 네. 아니면 정말 시장이 살아나려고 그러는 건지 최근에 10월 장세는 나쁘지는 않다. 물론 그래요. 혼란스럽지만 네. 9월 달에 그 강한 낙폭을 생각해 본다면 숨고를 시간은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9월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고 숨 고르는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어지는 해설전 시간에서는 또 어떠한 이슈들을 두고 자세하게 또 토론을 펼칠지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서 지금의 이 숨고르는 시장, 여전히 그렇지만 좀 혼란스러운 시장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빠르게 저희 썰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가 오늘 소폭 오르며 2237포인트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영국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후 장중한테 2250선에 웃돌다가 오후 들어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중 중국 증시 변동성과 함께 외국인의 매수가 축소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마감에는 0.05% 소폭 밀려나면서 223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시죠.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원이 안 되게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매도했는데요. 자, 오늘도 외국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를 위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대형 반도체주, 제약바이오주를 위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내내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늘 일장 0.05% 소폭 오르며 68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자, 수급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9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주로 담아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장 초반 1,444원 20전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13년 7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이후로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하루 동안 환율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나타내다가 오늘장 1,433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거래소의 외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약바이오가 거래 정지되었던 대장주들, 이 기업들이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들도 다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정말 더 나아가서 시장까지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의 이제 10월의 횡보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도 좀 눈치 보기를 하면서 관망해야 할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고심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두 전문가님들 정말 베테랑분들 모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우리 투자의 앞길에 좀 길을 밝혀줄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다크헌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주제를 두 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썰전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준비해온 게 3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가 됐죠. 이번에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되면서 바로 상한가를 직행해버렸습니다. 사실 코오롱 티슈진 이전에 신라젠도 상한가를 가는 강한 급등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거래 재개되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물론 아직 훨씬 더 가야 하지만요. 이런 구대장주들 제약바이오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제약바이오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적풍 전문가님,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제약바이오가 살아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코스닥 시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미 시작했다고 보시나요? 네, 이미 스타트는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모든 사람이 깨달을 때가 되면은 이미 고점이거든요. 그렇죠. 늦었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소수의 사람들만이 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상한가를 간 거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신라젠이 상한가를 벌써 2번, 3번이나 갔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사셨던 것 같고, 오늘 물량 자체도 거의 나오지 않은 걸로 보아 일단 요 시세는 좀 더 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차트 보면은 뭐 거의 보이지도 않죠. 예전에 3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주가가 좀 회생을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증시에 뭐 종목들이 작년 대비해서 뭐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이 종목은 거래 정지 직전 기준으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좀 저평가라는 부분도 주목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바이오 제약주 하면은 일단 가장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업종 대표주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걸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추이를 보시면 올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낙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 보면은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그랬는데, 이 회사는 작년에 100만 원 갔다가 올해 70만 원 찍고 지금 이제 거의 9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살아있다. 이번 달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가량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셨을 만한 종목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 역시 이번 달 기준으로 바닥에서 한 뭐 10%, 13% 이상 지금 올라가면서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좀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표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뭐 오늘 사실 뭐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피플바이오, 뭐 프롬바이오 이런 것처럼 저평가 중소형 제약주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좀 뛰어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뭐 대장주가 가니까 중소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중소형주까지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훈풍이 좀 이어질 거다, 온기가 좀 지속이 될 거다, 그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를 나온 거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다시 또 올 겨울에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겨울철 만약에 이게 다시 유행이 된다고 하면 뭐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뭐 SK 쪽 백신 관련주가 올라간다던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의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사실 적풍 전문가님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우리가 과거에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뭐 날씨 쌀쌀해지면 우리가 뭐 독감 관련주들 많이 예전에 보고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독감 쪽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번에는 또 코로나 쪽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 제약바이오라는 게 뭐 이번 올겨울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우량주가 가니까 또 중소형주가 따라간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익숙한, 어떻게 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뭐 SK 계열사의 제약바이오 그룹들, 이런 쪽을 택할지, 아니면 최근에 또 변동성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중소형 제약바이오를 공략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몸집이 큰 쪽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몸집이 좀 작은 쪽을 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큰 종목은 잘 안 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오르긴 오를 텐데 네. 기대 수익이라는 게 좀 크지 않고 아.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한 10% 올라갈 때 중소형주는 30%씩 40%씩 뛰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좀 큰 한 방을 노려볼 것 같아요. 아,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우량주들도 크게 빠질 때는 크게 빠지는데 어떻게 보면 또 오를 때는 살짝 답답하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할 거라면 중소형주를 하겠다 이런 네. 측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제약바이오에 많이 관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최근 뭐 신라젠이나 코롱 티슈진의 거래 재개를 통한 이런 이 제약바이오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적봉 전문가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사실 우량주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를 감안해 보면 또 제약바이오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마냥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우리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이제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뭐 오랜만에 이제 거의 뭐 3년 5개월 만에 그 재기가 됐죠. 티슈진도 그렇고 지지난주에 이제 신라젠이 상장 재개되고 더 앞서서 이제 10월 초에 큐리언트라는 종목까지도 이제 뭐 상장 재개가 됐는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와 별개로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뭐 지금 거의 뭐 3년 5개월 정도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뭐 그게 못지않게 길게 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일단 그동안에 좀 속 타셨던 우리 주주분들 일단 축하드린다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신라젠 그다음에 이제 티슈젠이 추가적으로 더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제일 일단 뭐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먼저 티슈젠 차트 보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 기존에 이제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은 예전을 이제 먼저 3년 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년도에 이제 그 티슈진 거래 정지 되기 전에 보통의 평균 평단가가 거의 8만 원 언저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번에 하한가, 개파한가 가면서 횡령 배임 관련해 가지고 급락이 나왔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불과 주가가 지금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나는데 지금 뭐 2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거래 정지되는 모습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간에 뭐 추매라든지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단 높으신 분들이 7, 8만 원 언저리고 그나마 이제 낮추신 분들이 뭐 3, 4만 원. 예전에 이제 거래 정지 대개 막 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지금 이제 바로 붙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이 나오지만은 기존에 이미 좀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한가 2방 가더라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일단 기존에 이제 티슈진 같은 경우에 평단 뭐 객단가가 뭐 4만 원 이하다. 그런 분들은 최대한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지점까지 좀 가져가셔야 말씀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상한가 잔량이 이렇게 적진 않습니다. 지금 상한가 잔량이 200만 주가량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일단 내일까지는 추가적으로 갭반등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일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목요일 정도에 풀릴 가능성이 큰데 일단 이런 추이들을 보면서 중간에 풀린다면은 어느 정도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 재개 풀리고 나서 일봉 차트 보시면은 그날 이제 상 가고 그 다음 날 이제 갭반등 나오면서 거의 뭐 점상 가고요. 그 다음 날 이제 3거래일째에서 웬만한 물량들이 이제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거래일 내내 빠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티슈진 거래제가 되면서 다시 붙어주는 모습인데 지금처럼 이제 신라젠 마찬가지로 티슈진도 어느 정도 이제 한 3거래일째가 좀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큐리언트라는 종목도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재개가 됐는데 앞서 뭐 종목들과는 그 다르게 박살이 났죠. 거래 재개 풀린 날 17% 빠지고 추가적으로 또 17% 재개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한 번 이미지가 안 좋았던 종목은 중간에 이제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셔서 웬만하면 좀 빠른 관점에서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좀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이제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또 이제 생깁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신라진 같은 경우도 방금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처음 막 거래 재개될 때는 아 이거 좀 불안하지 않나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 슈팅 나고 지금 또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트레이딩을 또 고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신라제를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강철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지금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장세 자체가 좀 이렇게 눌리면서 좀 루즈하게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약간의 이제 리스크 있는 종목들 마찬가지 이제 하이 리스크가 이제 수익을 좀 크게 주는 것처럼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제 거래 재개되고 나서 단기간에 물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폭발적인 관심세가 그렇게 뭐 길게 지속이 되진 않을 겁니다. 뭐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이제 뭐 올해 안쪽으로 그 이후에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회사가 살아났냐. 일단 기본적인 실적이 중요하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 관련된 지금 당장에는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은 임상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파이프라인 연결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비하다가 나중에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들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이제 뭐 단타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기본적인 실적이라든지 이 기업의 매출 구조로 완벽하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매매를 좀 진행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뭐 이게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개별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또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한번 분위기 타면 정말 뭐 과거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명문제약, 고려제약 이런 기업들도 치매 관련주로 상한가 치면 인터넷 검색해서 다음날 치매 관련주 아직 안 급등하고 찍으면 또 상한가 가는 정말 이 분위기가 중요한 대표적인 섹터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 어떻다고 보시나요?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크게 급등세가 나왔었던 구간대가 이제 2015년도인데 15년도에 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갑자기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이데일리에서 이제 첫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15년도에 제가 처음 드렸던 종목이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아 한미약품. 네, 당시에 이제 10만 원대 주가였는데 그때 이제 뭐 바로 이제 뭐 시진 전문가의 패기로 뭐 주가 10배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100만 원까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한미약품이 그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차트? 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예. 그때 이제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가지고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2015년도 지금 이제 권리락이나 무상증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당장에는 이제 뭐 6만 원 언저리인데 이때 10년도 당시에 그 지금 권리락 전에는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15년도에 무려 10만 원대 언저리 주가가 73만 원대까지 거의 10배가 넘게 이제 급등세가 나왔죠. 저점 6만 3천 원대에서 최고점 73만 원. 중간에 이제 권리락이나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돼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뭐 80만 원 언저리까지도 이제 효과를 했었는데 이렇게 무섭게 1년 안에 10배 급등 나온 종목들 많은 섹터들이 있지만은 보통의 이제 10배라든지 뭐 1000% 이상 이런 수익률을 주는 테마들은 보통 바이오 섹터에서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 섹터의 그런 상승 탄력이 또 파이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2년도 장세가 빠지면서 계단식 하락으로 좀 이제 원금이 많이 까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좀 빨리 복구하고 싶은 그런 이제 원금 보전의 이제 그 심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신다면 다시 한번 이제 22년도 좀 계좌가 좀 많이 깨지셨던 분들은 또 한 번에 복구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증시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 손실 구간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컨터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면 방송 출연하실 때 한미약품 뭐 10배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마찬가지 이데일리였죠. 한미약품이 실제로 10배 가까운 이제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과연 이러한 강력한 종목들이 또 나올 것인가, 지금 장에서 또 그런 사건들이 보여질 것인가, 연출이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러한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우리가 또 기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자세한 뭐 투자 전략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매매법 그리고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미약품 같은 이런 기업들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노란톡 오셔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단에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스마트폰 꺼내셔서요.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한미약품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실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의 썰전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약바이오의 이런 강력한 시세,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말부터 내년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또 원전 이슈입니다. 썰전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폴란드 원전 수출 발목 잡히나 지금 현재 미국 업체 한수원에 소송을 걸었죠.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인데 이 폴란드 어떻게 보면 이 수주를 가지고 굉장히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성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또 예상이 돼요. 자, 다크헌터 전문가님, 이 원전 쪽도 지금 많이 시끌시끌해요. 수급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번에 폴란드 어떻게 보면 수주전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2030년까지 목표가 원전 이제 10기를 수출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네. 뭐 스타트부터 일단 좀 약간 좀 위기가 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뭐 앞서 이제 공백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치고 들어오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뭐 기술 특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상당히 해외 수출 관련해 가지고 특허를 뭐 300개 가까이 냈고 일단 단기간에 잠깐의 좀 잡음은 있겠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죠. 또 업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뭐 최근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 좀 잠깐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제 폴란드 원전 수출 관련해 가지고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원전 관련주 한신기계도 뭐 상한가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약간의 아까 얘기했던 그 웨스팅하우스 특허 관련 문제로 지금 살짝 좀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게 이제 G2파워.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한가 찍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사거래일째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분봉 차트 보시면은 앞서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그 발목 잡는 그 기사로 중간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 특허를 300개 이상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관련해서 소송에서 좀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분봉상 좀 반등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의지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 좀 더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일단 이 소송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돌파가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정도 해프닝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원래도 원전으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지원이 있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원전이 지난 정부에서 조금 힘들었다가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다시 또 이제 정책적으로 풀리면서 상승 랠리가 나올 기미를 보이고 있죠. 시작부터 좀 잡음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아직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요. 방금 전에 어떻게 보면 뭐 한미약품 같은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한 게 이런 종목들 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많이 궁금해요. 그쵸. 우리가 이런 섹터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타점 잡기도 많이 어렵고요. 이슈가 왔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뭐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 많이 좀 우리가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중에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이제 실전 대응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제 일일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장중 이제 공개되는 무료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공개 방송, 장중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런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면서 바로바로 이제 당일 수익 실을 하셨는데 제가 매번 말씀하지만은 야간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장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노란톡이라든지 장중 공개 방송 통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으셔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바로바로 좀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지금 이제 벌써 노란톡에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는데 장중에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라든지 바로 이제 좀 빠르게 급등세가 예상되는 종목들, 장중에 이제 재료들, 새로 들어온 것들을 정보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라이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장중 공개 방송이라든지 노란톡 참여를 하셔서 받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고 이 장중에 말 그대로 매매는 장이 열려 있을 때 하는 거니까요. 장중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과 장중 공개 방송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중 공개 방송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8시에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대로 똑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참여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저녁 8시부터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트레이딩법이라든지 이 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크헌터 전문가님이 또 공개 방송을 따로 준비해 주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 통해서 슈팅스탁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100% 무료로 강의 8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 두 번째 이슈에 관한 내용 적풍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도 워낙에 강한 섹터이지만 원전도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네네. 작년부터 재작년 이때 원전이 한번 또 꿈틀했었는데 다시 시들시들해졌다가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원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원전을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다크헌터님 생각처럼 네.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어느 정도 요 장기적으로 네. 괜찮다는 의견을 일치하네요. 네, 그거는 좋은데 예.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접근했을 때 그렇게 재미 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네,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오늘 얘기가 나온 걸 좀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의 IRA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좀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종목에 대해 수급을 봤을 때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건 뭐 중소형중 할 거 없이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아무도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나서서 정책을 했는데도 약발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는 현재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원전이라는 이슈가 당장에는 뭐가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실질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실질 수혜주냐면 현재 원전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납품 들어가는 원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품들이나 기술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원전을 납품해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득이고 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납품 들어가도 어쨌든 이 회사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양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바닥일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수급을 봤을 때 기관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업종이라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서 육성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시정연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원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원전 이제 플러스 SMR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형 원전 모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원전 해체 같은 이런 차세대 기술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봐서 분명히 정부 차원의 정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체코도 있고 사우디도 있어요. 물론 사우디 우리랑 지금 상당히 좀 예민한 관계이지만 그래서 뭐 폴란드 쪽에서 수출이 잘 안 되더라도 뭐 체코나 사우디 또 그 이외의 동유럽 국가들에서 또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좀 흔들릴 수 있고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은 두 전문가님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원전 섹터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썰전 두 가지 주제 모두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두 가지 이슈들을 통한 수혜와 그리고 대비해야 될 점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고 오늘 전문가님들을 포함한 지금 총 9인의 전문가님들 수익률 순위 그리고 AS까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슈팅스탁 주식설전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제한이 되는 편입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기업,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바로 순위 만나보러 가시죠. 자,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지금 현재 금강철강과 STX 두 기업 보유 중이시고요. 또 한방에 있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한미약품 같은 이런 강한 랠리 종목 중에 터져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지금 현재 4기업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 배터리와 2차 전지 쪽에 계속해서 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전기차 쪽 섹터의 강한 랠리가 쭉 한번 나와준다면 순위 역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지금 현재 모든 5가지 기업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렌텍, 무림페이퍼, 툴젠센표, 일진파워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사실 지금 매도된 종목들, 실패된 종목들이 있는데 보유 기업은 딱 2기업만 가지고 계세요.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 현재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구간에 홀딩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어제에 비해서 순위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피플바이오의 상승 랠리로 인한 순위 상승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과연 이 피플바이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랠리들이 계속 갈지, 그리고 보유 중이신 조일알미늄, KBG, LS전선아시아가 움직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현재 5기업 모두 포트폴리오를 채워주셨고요. 정말 다양하게 로봇, 그리고 엔터, 그리고 가스공사까지, 엔터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해 주셨습니다. 종목들 상승 랠리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지금 또 3위로 올라오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기업은 ITM 반도체와 경동도시가스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ITM 반도체 또 한방에 있다 말씀해 주셨고, 원익 P&E의 한방 슈팅으로 수익률이 단숨에 상위권으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2위를 계속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데모와 그리고 A-프로를 매도해 주셨고요. 이게 과연 2부에도 오늘 출연을 해 주실 건데 전략적으로 다음 종목 편입을 위한 매도인지 아니면 이제 좀 매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매도한 것인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석경 AT와 EV 수성, 유신을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 현재 AD 테크놀로지와 한신기계 두 종목 보유 중이신데 아직까지 1등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지만 상위의 3종목과 비교해서 아직 2종목의 상승 랠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과연 그대로 슈팅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바로 AS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위 보고 오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위권, 중하위권 이제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들의 슈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해성 TPC 기업의 손절가를 변경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7,400원에서 6,950원으로 손절가를 변경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적풍 전문가님 종목 AS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현재 좀 변경 사항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이 변경 사항이 있을까요? 경동도시가스로 들었는데 맞나요? 네, 손절가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 뭐 수익률 룰 변경이 내려온 거 있어서 좀 가장 제가 좀 수혜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경동도시가스 설명 좀 드려봐도 될까요? 네, 손절가 한번 변경된 거랑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이제 23,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았었는데 장중에 살짝 갔다가 확실히 그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끝날 주식은 아니라고 확신이 들어서 손절가를 조금 한 뭐 600원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 그 자리만 지켜준다면은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동도시가스를 제가 이제 추천했던 이유가 뭐 많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은 실적도 이번에 좋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기대도 좋고요. 그리고 원래 경동도시가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천연가스 때문에 가는 건데 한 2, 3일 전부터 천연가스가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동 인베스트 때문에 요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을 좀 했어요. 근데 경동 인베스트는 어차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뭐 4번이나 갔으니까.
그래서 경동 인베스트가 이제 가다가 좀 조정을 받는 만큼 저는 그 힘을 도시가스가 좀 받아가지고 가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편입한 거니까 오늘 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고 만약에 좀 시초가에 좀 일찍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만 좀 하향 조절하고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적풍 전문가님 경동도시가스 손절가는 기존 23,000원에서 22,400원으로 600원 하향 조정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천연가스 수혜와 실적이 또 탄탄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풍 전문가님 ITM 반도체도 많이 궁금합니다. 아직은 한 방이 터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요게 이제 회사 이름은 반도체인데 네. 오늘 그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주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좀 재료가 나왔던 배터리 2차 전지로 봐야 되는데 요즘 2차 전지주가 또 약간 얼마 전까지 잘 가다가 약간 좀 시들시들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종가가 3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31,500원이고 3만 원이든 31,500원이든 이 3만 원 근처에 사신 분들은 아마도 연중 최저가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 9월 달에 뭐 이상 급락을 했던 적을 제외한다면은 그래서 가격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수급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시장에서 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회사가 또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대형주에 속하는 시가총액이 거의 그래도 1조 원에 육박하는 잘 나갈 때는 지금 이제 7천억 정도 되는데 좀 대형주다 보니까 대형주가 가장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공매도. 이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좀 아직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저는 차차 개선이 될 거라 보여지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11월 달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았다고 봐요. 지금 10월 말이니까 한 1, 2주 정도면은 한번 급등이 나와서 제시한 목표가 충분히 도달할 거라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참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공매도가 참 많이 문제입니다. 또 공매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랠리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ITM 반도체 여전히 지금 괜찮기 때문에 홀딩해 주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카운터 전문가님의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역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도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런 10배 가는 이런 또 한 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들 우리 또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손절가나 이런 것들 좀 뭐 타이트하게 좀 잡혀가지고 장세 네.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뭐 매도가 됐는데 네. 뭐 사실 이제 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다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가격 라인 때 전략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바로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지금 뭐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아시아 좀 급등이 좀 나오면서 장중에 거의 뭐 13%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기존의 그 자사주 취득도 하면서 20선 라인대 뚫어주고 계속해서 이제 호재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분봉 차트 보시면은 순간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6,940 라인대까지 찍어주고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변동성 자체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코아시아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평균 단가가 뭐 6,500대 언제 좀 되실 거예요.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좀 짧게 좀 매도를 하겠다 하신 분들 7,000에서 7,500대 항상 분할 매도 좀 걸어두시라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거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구간인데 지금 6,810 라인대 돌파 구간에 남아있죠. 11월 달에 지금 북한 핵실험 관련해가지고 7차 핵실험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이어서 지금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장세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라인대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텍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좀 짧게 수익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6,700에서 7,000 전후대 수익 실현을 하시라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봐드리면은 지금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 하단 구간 라인대에서 지금 계속 지금 뭐 7,000 언저리 가격 라인대 지금 유지 중인데 20선 라인대 7,500대 뚫어주면은 또 금방 또 한 번에 또 올라갑니다. 금강철강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8,500대에서 9,000대 길게 봤을 때는 목표가 10,000원까지도 충분히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수익 대응을 하신 분들은 8,500대 길게 좀 보겠다 하신 분들은 10,000원 라인대
가격 라인 잡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네옴시티라든지 재건 쪽도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 시멘트나 철강 쪽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런 금강철강도 그런 이슈를 받아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수급을 받으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와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다크헌터 전문의 온라인 공개 방송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이제 8시부터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우리 팬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싶으신 것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이런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얻고 싶으실 거예요. 좀 숨겨놓은 기업들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싶으실 텐데 그런 기업들이나 매매법 혹시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사실 이제 그 항상 야간 공개 방송 진행할 때마다 그날 이제 들어오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그 다음 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이제 해드립니다. 그래서 야간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 날에 이제 여러 종목들 그날 좀 급등세가 붙을 종목들 미리미리 좀 추려서 관심 종목에 좀 저장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다음 날에 장중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항상 이제 방송을 끊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야간 공개 방송까지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내일 당장 라이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을 좀 잡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장 내일부터 공략을 할 만한 기업들을 잡아가시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8시부터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사실 장중 트레이딩에 워낙에 고수시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노하우들과 매매법 배워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포털 검색창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100%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슈팅스탁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접속해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8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미리미리 시간 맞춰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AS 종목들 그리고 보유 기업들 이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새롭게 편입할 만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우리가 내일 공략해 볼 만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이번에 한 방을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이 강한 슈팅 저도 보고 가슴 떨렸었거든요. 네네. 이런 떨림 좀 지속하고 싶습니다. 이번 종목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에 거의 흡사한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흡사한 패턴으로요. 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종목은 오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디텍이요. 네, 이 회사가 오늘 좀 괜찮았어요. 어제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좀 오른 상황인데 요즘 우리 시장의 특징을 좀 보니까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은 종목들, 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원익 P&L을 가져왔을 때도 이 종목이 저점에서 한번 올라온 다음 날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차트가 이 상태에서 드렸거든요. 이 날 드려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날 터져가지고 이틀 만에 이제 차익 실현이 됐죠. 20%가 올라갔고 심지어 아직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디텍이라는 종목도 비슷한 자리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원익 P&E가 이제 배터리, 폐배터리 쪽에 어떤 신생 기업으로 급등을 했다면은 오늘 오디텍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로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우리 증시가 뭐 계속 분위기 안 좋은데 삼성전자는 좋아요. 오늘도 뭐 삼성전자가 장중에 5만 뭐 8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아무튼 좀 시세를 한 달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고 그래서 이제 오디텍을 가져오게 됐고요. 일단 오디텍이 무슨 회사냐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소재 사업에 좀 저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LED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테슬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핵심 소재인 퀀텀 닷이라는 게 또 이슈가 돼서 이게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삼성의 어떤 QLED TV 이런 데 활용이 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서 경영이 일선에 복귀하게 되면서 전기차 TF, 전기차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차량 전장 부품 또 전기차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디텍은 거기에 저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테슬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테슬라랑 두 가지 엮여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편입하실 분들은 내일장 시가 이하로 천천히 떨어질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6,100원 정도,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한 20% 정도로 잡아봤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4,700원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과거 급등이 나와 주었던 20% 급등이 나왔던 종목의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역시 이번에도 한번 비슷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디텍이라는 기업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4,7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20% 이상의 급등을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한미약품 같은 이런 강한 슈팅 우리가 또 기대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이제 뭐 반도체 제조업체, 반도체 관련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일단 뭐 스윙주로도 좋고 좀 이제 빠르게 좀 초단타 원하시는 분들도 좀 눈여겨 볼 만한 종목입니다. 네. 뭐 종목 바로 말씀드리면은 BCNC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지금 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BCNC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올해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과 라인대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 수칭이 붙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BCNC가 세계 최초로 그 반도체 합성 쿼츠 양산을 이제 성공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기존의 그 제품 QD9이라고 굉장히 그 개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고점 찍어주고 계속해서 지금 단기간에 이제 박스권 라인대 거의 19,000 사이에서 지금 15,000 라인대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이 좀 생성이 됐는데 처음 그 BCNC 공모가가 13,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16,400 라인대에서 아직까지 이제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 가까이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지난주 목요일에도 18%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불어난다는 점. 기존에 이제 BCNC 같은 경우에 18,000원에서 19,000대. 예전에 이제 초기에 붙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에 붙은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차익 실현 나서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매집봉을 형성을 한 뒤에 지금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때 돌파하는 구간, 61선 라인 때까지도 뚫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맥점 구간이다. 그래서 BCNC 같은 경우에는 빠른 관점으로 보셔도 좋고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 일단 목표가 라인 때 좀 잡아드리면은 지금 단기 그 박스권 위 상단에 붙어 있는 라인 때 2만 원 라인 때 일단 짧게 2만 원 목표가 잡아가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저점이 13,600원인데 그보다 아래인 좀 넉넉하게 12,500원 라인 때 손절가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BCN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밀릴수록 좀 더 이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밀린다고 해서 굳이 손절을 이제 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오히려 더 물타기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재무비율 같은 경우에도 유보율이 굉장히 지금 이제 높고 부채 비율이 거의 적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상당히 좀 적합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재무 건전성에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물량들이 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와 정말 이 거래량 바닥 구간에서 들어온 거 보니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한 방에 한번 있을 법한 그런 자리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제시해 주신 BCNC 가격 전략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 설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